등급 싸움이라고 하는 걸 할 때만큼은 사탐, 과탐에서 우리가 고등급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업탐구에서 고등급을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작년 2023 수능 등급 컷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직업탐구가 과연 사탐, 과탐보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어떠냐?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죠. 왜? 사탐하고 과탐은 일반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잖아요. 솔직히 특성화 학생들이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최상위권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점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늦게 준비를 하고 일반적인 고교 과정에서 학습을 하지 않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탐, 과탐을 했을 때 만점을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비해 직업탐구라고 하는 거는 좋던 나쁘던 특성화고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과목이고 그 안에서 만점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를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설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등급 싸움을 해야 되고 총점에서 내가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성화고 전형이다 아니면 일반 전형에도 상관없이 결국에는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과목들이 한두 과목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솔직히 탐구 과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탐구 과목 안에서는 직업 탐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수시 전형에서 왜 사탐하고 과탐이 지금 보시는 대로 3등급 이내에 나와야 되냐? 바로 우리가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학교들을 보시면 경희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경대까지, 일단 홍익대도 포함은 시켰지만 종합 전형에서의 3합 8이니까 이건 제외할게요. 대다수 학교들이 2합 5, 2합 6, 2합 7, 2합 8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과목 조합을 할 때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등급을 맞추는 게 쉽냐와 탐구를 내가 고등급을 맞추는 게 쉽냐의 게임이 되겠죠.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탐구가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온다면 그만큼 국어, 수학, 영어에서 내가 고등급을 맞출 부담이 줄어들죠. 경희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탐구가 1이나 2가 나온다면 국어, 수학, 영어 기준했을 때 아무거나 하나가 3이나 4등급만 나오면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단대나 가천대에 있는 2합 6라인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국수형으로 1, 2를 맞추는 것보다는 탐구 1, 2를 맞추면 국수형 기준 했을 때 4등급, 5등급만 찍어도 내가 단대나 가천대의 최저를 맞출 수 있죠. 2합 7라인은 더하죠. 내가 만약 탐구 1이나 2나 3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국수형 기준 했을 때 4등급, 5등급, 6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서경대 2합 8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탐구 1이면 국수형 중에 하나가 7등급 이내만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탐구를 3등급 이내만 찍어도 국수형 중에 하나가 5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최저를 활용할 수 있죠. 어차피 내가 만약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수능 전체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아요. 결국엔 두 과목 공부를 하는 건데 국수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과목 맞추기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탐구 하나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일반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 그리고 탐구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가끔은 수학 영어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수학 영어로 해가지고 만약에 2합 5나 2합 6을 맞춘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로 탐구 활용을 해서 탐구에서 고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거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 수능 최저에서 다 이 조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탐구에서 등급 맞추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경쟁 자체가 매우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탐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탐을 내가 수능 최저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무조건 2배 이상 투자하고 노력해야지만 생각하는 목표 최저 등급을 탐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시 전형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직업 탐구를 항상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대체 왜 얘가 1등급 나와야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1등급 찍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국수형 중에서 만약에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매우 유리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직업 탐구까지 1등급을 찍는다면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두 과목이 존재하는 거와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한 과목이 존재하는 건 얘기가 틀리죠. 최소 우리가 정시 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인서울 안에 있는 4년제를 특성화고 전형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에는 연대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민라인에서 동국대, 뭐 세종대, 홍익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들이 전부 정시 전형을 요구를 해요. 아주대, 인하대 등등 해서. 그런데 이 학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일반 우리가 입결보다는 훨씬 낮은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대학들이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특성화고 전형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1명, 2명이다 보니까 어떤 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점수를 붙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붙는 애들도 있어요. 도시 전형처럼.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준을 잡냐면 작년까지는 두 학교가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강대, 두 번째가 한양대 에리카. 왜냐? 작년 기준에서 두 학교 다 정시에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즉 서강대 기준이 뭐냐면 세 과목 각 3등급입니다. 해서 국수, 영, 탐 중에서 세 과목이 각 3등급 안에 들어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최소 이 학교는 333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려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333에 만약 한 과목이 1이 나온다. 333 1이 나온다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최소 같은 라인에 있는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조건에 맞춘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서강대급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탑6 안에 있는 대학을 쓰려면 최소 3333에서 3331 사이에 들어와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당연히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당연히 직탐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게 필수처럼 보여지겠죠. 두 번째 사례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이제 서울 하위권 대학 라인 했을 때 우리가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도대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기준점을 한양대 에리카로 잡으면 작년 기준 했을 때 3등급 한 과목, 4등급 한 과목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내가 쓸 때 나머지 두 과목이 5등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의 교과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최소 한양대 에리카 정도 되는 대학 라인을 내가 완벽하게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국수형 기준일 때 444에 직업탐구가 1, 2, 3 안에 들어오면 한양대 에리카를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뭐 무조건이라 보긴. 자,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정시로 준비했을 때 최소 국어, 수학, 영어만큼은 평균적으로 4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직업탐구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라인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구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 한번 얘기를 하면 만약에 특성화고 정시 전형만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수시에서는 그냥 수능 최저 이런 거 활용 안 할 거다. 무조건 직업탐구 하십시오. 전화하면 직업탐구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일반 교과 수능 최저 할 거다. 그러면 사탐, 과탐 하셔야 되겠죠. 만약 내가 정시인데 특성화고 정시 전형 안 쓸 거다. 나는 기계과인데 나는 경영학과 쓰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 정시 준비해야죠. 그러면 사탐, 과탐 하는 게 훨씬 폭이 넓죠. 그리고 정시에서 특성화고 전형 활용을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아니면 건국대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교들은 다 수시로 이제 뽑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뽑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꼭 그 학교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사탐, 과탐 해야 되겠죠. 즉 특성화고 정시 전형 빼고는 나머지는 사탐, 과탐 하는 게 훨씬 낫긴 한데 사탐, 과탐에 최소 무조건 3등급 이내 안 나오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엔 학습 난이도가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2번, 3번, 4번 조건에 내가 부합된다 하면은 열심히 직업탐구 공부하는 양의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공부를 하셔서 사탐, 과탐에서 꼭 1, 2, 3등급 이내에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